안녕하십니까? 생생백세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추억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생생백세 TV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60대 후반, 70대 초반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온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만이 알 수 있는 진짜 이야기들, 살아있는 역사와 추억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보낸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가난했지만 정말 따뜻했던,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리운 그 시절을 오늘 함께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디서 사셨나요? 서울이셨나요? 아니면 지방이셨나요? 오늘 저는 서울 변두리, 그때로 치면 정말 외곽이었던 지역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 사셨던 곳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서울이라고 하기엔 정말 변두리였습니다. 지금은 개발이 다 되어서 번화가가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논밭이 더 많았던 곳이었죠. 여러분이 사셨던 곳은 어떠셨나요? 그때 우리 동네는 정말 시골과 다름없었습니다. 버스 한 대 타려면 큰 길까지 한참을 걸어 나가야 했고 그마저도 하루에 몇 대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 한복판에서 닭 기르고 돼지 키우는 집도 있었으니까요. 마당 한쪽에 닭장이 있어서 계란도 받아먹고 명절 때는 닭백숙도 해먹었던 기억 있으시죠? 도시에서 그런 생활을 했다니 지금 젊은 사람들은 믿지 못할 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살던 집들은 대부분 기와집이거나 슬레이트 지붕이었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마당이 있는 단층집이 대부분이었죠. 화장실은 당연히 밖에 있었고 여름에는 모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모두 함께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좁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했고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연탄 나르는 일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큰 행사였죠. 아버지가 연탄차에서 한 장씩 받으면 우리 형제들도 힘닿는 대로 도와서 연탄고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리고 연탄가스 조심하라고 창문을 조금씩 열어두곤 했던 기억도 지금은 추억처럼 느껴지네요. 그 시절 학교 가는 길은 모험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질척거리는 흙길을 걸어야 했고 겨울에는 꽁꽁 언 길에서 미끄러지기도 했죠. 여러분은 학교까지 얼마나 걸어서 다니셨나요? 우리는 1시간 가까이 걸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즐거웠어요. 가다가 개울에서 물놀이도 하고 열매 따먹을 것도 찾아보고 말입니다. 학교는 지금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한 반에 70명이 넘는, 아니 80명까지 되는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책상도 하나로 둘이서 나누어 써야 했죠. 교과서도 형이나 누나가 쓰던 것을 물려받아 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부에 열심이었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촛불이나 호롱불 밑에서 숙제를 했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복습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공부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 시절 아이들은 어떻게 놀았을까요? 지금처럼 게임기나 장난감이 있을 리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온 동네가 놀이터였습니다. 골목에서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말뚝박기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개울에서 멱을 감고 겨울에는 언연못에서 썰매를 탔죠. 여자아이들은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사방치기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동네 아이들이 모두 모여 숨바꼭질을 했던 기억 있으시죠? 가로등도 변변치 않은 어둠 속에서 11, 12 하고 세는 동안 온 동네로 흩어지며 숨던 그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남의 집 대문 뒤에 숨기도 하고 장독대 뒤에 숨기도 했는데 집주인이 나와서 야단치시면 후다닥 도망가기도 했죠.
그 시절 서울 변두리에도 시골만큼이나 끈끈한 정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담장이 낮아서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동네는 어떠셨나요? 우리 동네는 정말 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누가 아프면 온 동네가 걱정했고 경사가 있으면 함께 기뻐했죠. 김장철만 되면 장관이었습니다. 각자 집 앞마당에서 김장을 하는데 서로 양념도 나눠주고 인력도 나눠주고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심부름을 하며 여기저기 뛰어다녔죠. 동네 아주머니들은 모두 우리의 또 다른 어머니였습니다. 길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꾸짖어 주시고 잘하면 칭찬해 주셨죠. 우리 동네에는 공동우물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동네 사랑방이었습니다. 물을 길러 나온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동네 소식을 주고받았죠. 우리 아이들은 그 옆에서 물장구도 치고 놀았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 동네 뒷산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발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꽃구경을 하고 어머니 심부름으로 냉이며 달래도 캐왔죠. 우리는 봄나무를 캐다가 어머니께 드리면 무쳐서 반찬을 해주셨습니다. 돈 주고 사먹는 반찬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여름에는 정말 더웠습니다. 에어컨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선풍기 하나가 집 전체를 시원하게 해줘야 했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온 가족이 밖으로 나와서 밤을 보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마당에서 자던 밤들 말입니다. 모기에 물리면서도 시원한 바람을 찾아 밖에서 잤던 기억 말입니다. 별을 세며 잠이 들곤 했죠. 가을이 되면 온 동네가 김장 준비로 바빴습니다.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추웠어요. 학교 갈 때 꽁꽁 언 길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손이 얼어서 연필을 제대로 잡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온돌방에 들어오면 따뜻했죠.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어머니는 매일매일 장을 보셔야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작은 시장이 하나 있었는데 5일장이었거든요. 장날만 되면 온 동네가 떠들썩했죠. 새벽부터 상인들이 와서 자리를 펼치고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나와서 장을 봤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시장에 따라가는 것이 큰 재미였습니다. 시장 구경도 하고 가끔 뽑기도 하고 설탕까지 발라서 파는 달콤한 호떡도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만나는 동네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면 많이 컸네,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런 관심과 사랑이 정말 고마웠어요. 명절만큼은 가난해도 특별했습니다. 설날이 되면 며칠 전부터 온 집안이 분주해졌어요. 떡도 직접 볶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여러분도 명절 준비를 도우셨죠? 우리는 온 가족이 며칠 동안 매달려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도 할 일이 많았어요. 나물 다듬기, 부침개 재료 준비하기, 집안 청소하기까지 말입니다. 새 옷도 특별했습니다. 평소에는 형이나 누나가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었지만 명절에는 새 옷을 해주셨죠. 비록 한복집에서 사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바느질해서 만들어주신 옷이었지만 그 어떤 옷보다 소중했습니다. 온 동네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어른들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라며 세뱃돈도 주셨죠. 그 시절에는 누가 어려우면 온 동네가 나서서 도왔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비를 모아주고 집에 불이라도 나면 옷 가지며 생필품을 모아주었죠.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시죠? 우리 동네에서는 누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렸습니다. 아이들도 심부름을 하며 돕곤 했어요. 겨울에 연탄이 떨어진 집이 있으면 우리도 넉넉하지 않지만 하면서도 몇 장씩 나눠주었습니다. 쌀이 떨어진 집이 있으면 한 대, 두 대라도 나눠주었죠. 그런 마음들이 참 따뜻했어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마음들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특별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구두 수선하는 할아버지, 자전거 수리하는 아저씨, 두부 만드는 아주머니 같은 분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웠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손님을 대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면서 말이에요. 동네 할아버지는 우리들의 산 역사책이셨습니다. 평상에 앉아 계시면 우리가 모여들었고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일제강점기 이야기, 해방 직후 이야기, 6.25 전쟁 때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역사를 배웠고 인생을 배웠습니다.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혜들을 말이에요. 동네를 누비던 상인들의 목소리도 그립습니다. 두부, 엿, 아이스크림을 팔고 다니는 외침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나갔죠. 두부장수 아저씨는 자전거에 두부를 가득 싣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나팔을 불며 두부 사세요 하고 외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들은 양푼이를 들고 나와 두부를 사며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누었죠. 엿장수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엿 바꿔드립니다 하고 외치시면 우리는 집에서 헛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서 엿을 바꿔 먹었습니다. 낡은 고무신이나 헌 신문지로도 엿을 바꿀 수 있었거든요. 겨울이면 고구마를 구워 파는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깡통 하나로 만든 간이화롯불에서 나는 고구마 굽는 냄새가 온 동네에 퍼지면 우리는 군침을 흘리며 구경만 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면 뜨거운 고구마 하나를 사서 호호 불며 먹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죠. 그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은 당연하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그때의 따뜻한 정, 이웃과 나누며 살던 마음들이 그립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이겨나가던 그 연대감이 그리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때와 지금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았던 것 같으세요? 물론 지금이 살기는 훨씬 편하지만 그때의 정겨움이 그리울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우리 자식들, 손자, 손녀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추억들이에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힘들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1960년대 서울 변두리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살으셨던 곳과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꼭 댓글로 여러분만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우리 동네는 이랬는데, 우리 집은 저랬는데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추억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생생백세 TV가 더 많은 분들께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세대만이 알 수 있는 진짜 이야기들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